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 27%, 해외 주식 397%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4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JD 부자연구소 10기 공지를 합니다. 8월 23일 어제 월요일서부터 이제 모집을 했고요. 부동산 강의하고 주식 강의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모집을 하고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주식 강의는 9월 13일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JD 부자연구소 인공 사이트를 그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국 주식 27%, 해외 주식 397%, 뉴욕 마켓워치 화이자 승인 테이퍼링 우려 완화, 주가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국채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5%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85% 상승, 다우존스 지수도 0.61% 상승,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코로나로 테이퍼링 연기. 이번 잭슨홀 미팅 때는 테이퍼링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카플란 달라스 여는 총재가 델라스 변이로 델타 변이로 조기 테이퍼링 의견 바꿀 수도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델타 변이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로 인해서 테이퍼링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매파이기 때문에 매파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뭐 테이퍼링이 뭐 바로 뭐 10월, 11월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늦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타는 것이 뭐 이 때문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이고요. 게다가 뭐 잭슨홀 미팅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하니 뭐 이것은 아무래도 델타 변이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 당장은 아니고 차후에는 언젠가는 하게 될 것이지만 뭐 당장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 테이퍼링에 관한 시발점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걸 빼고는 모든 지표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PMI 예비치하고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도 보시면 61.1로 확정치인 63.4보다 지금 제조업 PMI가 떨어지고 있고요.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도 55.2를 기록해서 전월 확정치인 59.9보다 이제 둔화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PMI 예비치, 서비스업 PMI도 모두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제조업은 4월 피크 찍고 그 이후 쭉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도 안 오르는데 집값 오르는 것 때문에 테이퍼링 했다가 미국 경제 망가지면 연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용도 이제 80만 명 2달 연속으로 오르면 테이퍼링 해야 한다고 했으나 사실은 이제 4%대 실업률로 가고 테이퍼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고용이 크게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은 이제 4%대 실업률에 못 미치고 있으니까 테이퍼링은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테이퍼링 영향을 보면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극명한 차이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서브 이슈는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을 비교해 보는 코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테이퍼링은 델타 변이 때문에 늦춰졌지만 주가는 오히려 델타 변이가 올려줬다라는 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한국 27%, 해외 주식 397%. 재테크 제3의 물결 글로벌 투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뭐 좀 길지만 좀 읽어보면 한국 거래소와 한국 예탁결제원 등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가 2011년 가장 많이 사들인 국내와 해외 주식 상위 50개 종목을 받아 10년 수익률을 분석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0년 전에 국내 주식 50개 상위 50개하고 해외 주식 상위 50개를 이제 그 갖고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 국내 주식이 10년 수익률은 27.26%에 그쳤다라는 것이고 50개 종목 중 10년 수익률에 마이너스인 종목이 30개
뭐 그러니까 엄청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50개 중에서 30개니까 뭐 절반이 넘죠. 그리고 3개는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기간 미국, 중국, 뭐 홍콩 포함해서 일본 등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은 397%에 달했다. 400% 이상 수익을 낸 종목이 12개. 뭐 그러니까 50개 종목을 이제 상위 50개 종목을 뽑아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손실을 낸 종목은 11개보다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글로벌 투자 시장으로 이제 눈을 돌려 장기 투자를 했다면 잔액은 크게 불어났을 확률이 높다. 여기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완전히 급락을 많이 했으니까 중국이나 일본을 뺀다면 미국 주식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에 10년간 장기 투자를 했다면 27%인데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면 397%다라는 것이고요. 수익률 차이가 극명합니다. 해외 주식을 왜 해야 하는지 수익률 차이로 알 수가 있죠. 최근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한국 주식은 변동성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죠. 게다가 달러 자산 기반으로 투자하는 미국 주식은 위기가 오면 환율이 오르니까 이득입니다. 미국 주식은 주가가 좀 떨어져도 환율이 1,100원에서 1,180원까지 한 8% 정도가 올랐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주식을 환율로 해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보다 떨어지고 환율도 손해라 뭐 해지라고는 전혀 없죠. 10년 전 아마존 주식을 샀다면 수익률 1822% 상상 초월이라는 이제 기사에서 이제 뭐 이거는 뭐 하나만한 얘기인데 이 기사 안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미래에셋 증권 고객 가운데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자산가 한마디로 이제 부자들이죠. 전체 자산 가운데 해외 주식 비중을 1년 새 11%에서 17.2%로 늘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잔액은 1조 원에서 2조 2천억까지 늘었다. 뭐 그런데 1억 원 미만의 투자자는 역시 여전히 국내 주식과 펀드에다가 자산을 상당수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지금 이제 해외 주식 쪽으로 이제 옮기고 있는 중인데 국내 개미들은 여전히 국내 주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뭐 국내에 뭐 양도세도 아직은 없고 2023년서부터 생겨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뭐 세금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뭐 자국 편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비해서 도대체 한국 주식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따져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인데 비해서 한국은 10년에 한 번 오는 상승기에 박스권을 탈출할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2000에서 3000포인트로 올랐으니까 앞으로 10년간 3000에서 4000포인트로 가는데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나스닥이 2010년 이후 한 500% 정도가 올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그런데 한국 주식은 2010년 이후 겨우 64% 올랐고요. 그것도 작년 코로나 이후 이제 동학개미가 들어오면서 30% 가량 오른 것이지 그것도 30%를 뺀다면 30% 그러니까 여기 제목에서 봤듯이 27% 정도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2020년 뭐 10년 전인 2010년이나 2020년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한국 주식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것이죠. 이유는 이제 자국 편향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투자를 할 때 95%는 자국 편향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가총액으로 따져보면 2% 남짓입니다. 따라서 총자산의 2%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는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데 뭐 사람들은 자국 편향에 빠져서 한국 주식에 몰빵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중에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데 있어서도 맞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투자 환경이 훨씬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 투자를 해야 되냐? 중국 주식은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최근에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디엠핑, 뭐 탈 에듀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공산당이 기업 때려잡겠다고 나오니까 주가는 심지어 뭐 탈 에듀라든가 뭐 이런 데는 9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상장 폐지는 우습죠. 그리고 CEO도 막 갈립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그 위에 CEO를 하고 있죠. 일본이나 유럽 주식 같은 경우는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한데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다라는 거죠. 유럽은 명품 기업이 중국의 성장 때문에 올라갔으나 요즘은 공산당이 부를 나눠야 한다 이런 공불원 때문에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은 위기 때 환율을 해지해 주는 것을 비롯해 우량한 글로벌 기업이 많고요. 자사주 매입을 비롯한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투자할 만한 대부분의 기업이 이제 시크리컬 경기를 타는 기업이 있지만 미국은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시크리컬 기업은 뭐가 안 좋냐면 경기를 탈 때는 올라가는데 경기를 못하면 떨어진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주식이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시가총액 1, 2 기업들이 시크리컬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자동차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가 시크리컬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계속해서 이제 결제를 하고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거의 한 5배 이상, 7배 정도 그 시가총액이 높은 것이 그런 시크리컬 기업과 아니면 플랫폼 기업 이런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오르는 게 아무래도 일자리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안 좋을 때 언제든지 안 좋을 때 이제 사람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복지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유럽이 그렇게 이제 사람을 자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복지 제도와 그리고 사람의 해고가 되게 힘든 그런 환경 때문에 유럽 같은 기업들은 1960년대, 70년대 대거 이 창의적인 기업, 이런 그 도전하는 기업들보다는 바뀌지 않는 기업 쪽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기업, 미쉐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주로 바뀌지가 않죠. 그러니까 타이어 기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명품 기업, 이런 쪽에다가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스타트업 같은데 투자를 했다가는 사람을 자르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창의적인 기업들은 안 나오고 유럽 기업은 그런 쪽으로 갔고 그리고 창의적인 일들을 하려는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미국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들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투자의 방향은 자국 편향에서 글로벌 투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는 세상이 지역 중심적이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75%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도 지역 중심으로 일어났죠. 그러나 지금은 경쟁자가 전 세계인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이제 인터넷 때문이죠. 소연결 사회가 되니까 경쟁자는 전 세계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 예전에는 미국에서 뽑아서 썼으나 지금은 영어를 잘하는 인도에서 콜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주로 뽑아서 썼는데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가능해졌죠. 재택근무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업이 눈치를 챘다는 얘기도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의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비용을 낮추고 프로그래머의 재택근무는 인재의 풀을 넓힙니다. 인재의 풀이 넓어지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머뿐 아닙니다. 교육이나 마케팅이나 분석이나 컨설팅이나 저널리즘이나 의학이나 이런 분야를 막론하고 전부 인재의 풀이 넓어지고 있어요. 반대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몸값을 아주 높일 수 있는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영 같은 경우는 M&A 전문의 법조인 그러니까 로스쿨 나왔다 아니면 변호사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몸값이 한 20억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로스쿨 나왔다 그러면은 밥 먹기도 굉장히 힘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세계에 몇이나 되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미국의 글로벌 기업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자국 투자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세계화가 되면서 기업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10% 정도만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99%가 모든 가전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이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풍요로워지는 데는 아시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들어오면서 가전제품을 비롯한 하드웨어 가격을 크게 낮췄습니다. 조선이나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도 값싼 노동력을 통해 아주 저렴하게 글로벌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러자 기업은 작전을 바꿨습니다. 하드웨어는 싸게 주는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비싸게 팔자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HP에서 프린터를 싸게 주고 잉크를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싸게 팔고 대신에 게임 소프트웨어를 비싸게 팔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이제 게임뿐 아니라 음악이나 프로그램 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에서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요.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단가는 크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한번 개발하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썼을 때 그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이제 뭐 포토샵이라든가 아니면 뭐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뭐 한번 개발을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독 모델로 해가지고 계속 결제를 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엄청나게 소프트웨어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CD로 팔았죠. 근데 CD로 판 것을 갖고 뭐 해킹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는 했는데 지금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사서 구독 모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도비 같은 기업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구독 모델을 쓰는 어도비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제조업의 영업이익은 낮아지니까 제조업을 하는 동아시아, 일본, 중국, 한국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요. 소프트웨어를 하는 미국 기업들의 주가만 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니까 새로운 욕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이죠. 경험은 자기만 경험하는 것보다는 남과 공유를 해야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서 멋진 풍경과 음식을 봤다면 사진을 찍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 이것은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패친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공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감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공감은 이제 욕구가 충족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욕구의 충족은 색다른 경험을 또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 냉장고를 샀다. 뭐 그렇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즉 제조업에서는 새로운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디즈니 연수규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피곤해질 수는 있어도 결코 따분해져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애플의 말단 직원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믿었다. 스티브 잡스가 뭐 이렇게 교육을 했겠죠. 결론입니다. 풍요 시대에 따분한 우리를 충족시켜줄 기업은 미국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투자하고 세계 1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고요. 조던의 칼럼에 있습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 27% 오를 때 해외 주식 397% 올랐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